배움을 즐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저도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2026년 3월 3일인데요.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미국 현지는 그야말로 축구 열기로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 카페나 펍, 어딜 가도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결국 축구로 이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대륙의 스포츠 지형도를 완전히 흔들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의 LAFC에서 활약 중인 34살의 베테랑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근 경기 분석 데이터와 현지의 비즈니스 언론 기사, 전술 칼럼들의 발췌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단순히 한 선수가 몇 골을 넣었고 어느 팀이 이겼는지와 같은 가벼운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기 리뷰를 넘어섭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진짜 미션은 훨씬 더 구조적인 곳에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거대한 스포츠 리그의 판정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고 또 동료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면서 나아가 리그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영향력을 파헤치는 겁니다. 스포츠라는 아주 직관적인 렌즈를 통해 거대한 조직과 리더십의 변화를 관찰하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일의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LAFC는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으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현지 자료를 보면 이날 경기장 환경이 정말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기고 습도는 끈적끈적했습니다. 거기다 압도적인 홈 관중들의 열기까지 더해져서 원정팀한테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말 불리하게 세팅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흐름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개막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완파했던 그 LAFC의 기세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술, 분석 칼럼들을 보면 이날 경기 초반에 지배력이 수치로도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3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휴스턴 수비 라인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전반 11분에 터진 마크 델가도의 선제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반 37분에 나온 스테판 유스타키오의 추가골도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두 골의 기점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패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스타키오의 골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MLS 규정상 세컨더리 어시스트, 즉 득점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패스, 그 바로 직전의 패스까지 공식 도움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득점의 출발점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본인이 직접 슛을 때려 골망을 흔들기보다는 상대 수비수들을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겨 진공 상태의 빈 공간을 창출해내는 아주 완벽한 전술적 지휘자 역할을 수행한 셈입니다.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공간을 막으려고 두세 명이 달라붙으면 텅 빈 반대편으로 패스가 빠져나갔고 억지로 거칠게 몸싸움을 걸어도 영리하게 타이밍을 다 뺏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당황한 휴스턴 선수들의 플레이는 점차 거칠어졌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정말 아찔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태클 장면 말입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방향을 전환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공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발을 떠난 뒤였는데도 카를로스는 축구화 스터드를 든 채로 그 왼쪽 아킬레스건을 향해 깊은 태클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앞줄 관중들이 그 둔탁한 충격을 생생하게 들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충돌이었습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 교신조차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명백한 물리적 충돌 이후에 벌어진 현지 여론의 왜곡 현상입니다. 여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폭스 스포츠가 해당 태클 장면의 짧은 클립을 SNS에 올리며 정말 퇴장감인가요? 이런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말 그대로 불을 지핀 셈입니다. 단순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언론의 흔한 소셜미디어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반응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다. 동양인 선수를 보호하려는 리그의 특혜다. MLS의 몸싸움 기준이 너무 유약해졌다는 비난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15년 넘게 뛰면서 이른바 다이빙이나 과장된 엄살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선수의 깨끗한 역사가 이 인터넷 여론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시돼 버린 겁니다. 대중의 확증 편향과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15년간 누적된 데이터보다는 스타에게 특혜를 준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소비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선수의 진짜 반응마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연기라고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팀과 리그 사무국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자제하기로 유명한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정말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스터드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부어오른 발목 상태를 지적하며 본능적으로 발을 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수를 잃었을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바로 돈 가버 MLS 커미셔너 회장이 직접 연 긴급 기자회견에 있습니다. 리그 회장이 직접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리그의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거대한 프로스포츠 리그의 커미셔너가 특정 선수의 단일 태클 판정을 두고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서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가버 회장은 심판의 레드카드는 100% 옳았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손흥민 선수를 MLS의 보석,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아이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선수 보호 대책을 약속했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데이비드 베컴이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뛸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리그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수 보호를 약속한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타이밍과 비즈니스적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이죠. 게다가 MLS는 애플 TV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고 글로벌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청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유니폼을 많이 파는 선수를 넘어서 거대한 아시아 시장의 구독자와 글로벌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경제 자산입니다. 리그 수뇌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자산이 거친 플레이로 훼손되는 걸 절대 방관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손흥민 지키기는 리그의 브랜드 가치와 투자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하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미국 축구 시장 내에서 그의 거대한 상업적, 상징적 파급력을 증명하는 대목이죠. 스포츠 이면에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 논리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은 커미셔너의 엄숙한 성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영상 말입니다. 스페인 매체 올레가 공개한 10초 남짓한 짧은 믹스트 존 영상이 있었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지나가는 공동 취재 구역입니다. 두꺼운 얼음팩을 칭칭 감고
절뚝이면서 걷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펜스 너머에서 어린 팬들이 자신을 부르자 그 아픈 와중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갑니다. 아이들이 내민 모제 정성스럽게 사인을 다해주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워 주더라고요. 자신에게 살인적인 태클을 한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에 오히려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 10초의 영상이 현지 언론에 던진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현지한 기자는 칼럼에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인격체를 보았다고 극찬했습니다. 정말 뭉클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죠. 분노나 논리적인 반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에 압도적인 인간성과 스포츠맨십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가 더 씌우려던 특혜받는 스타라는 프레임을 단번에 부셔버린 겁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과 여론의 억측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며 논란을 잠재운 아주 고도의 소통 방식을 보여준 셈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리그의 정책과 언론의 프레임을 흔들었다면 과연 경기장 안에서 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이 조용한 조력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바로 다음 경기였던 시애틀 사운더스전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경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그 후반 38분에 결정적인 장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0대0으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던 순간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이른바 소니존이라고 불리는 구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 위치라면 수비수나 골키퍼, 그리고 관중들까지도 100% 특유의 가마차기 슈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리입니다. 수비수 3명의 무게중심과 시선이 일제히 그의 오른발로 쏠렸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상체를 미세하게 흔드는 바디 페인트 단 한 번으로 수비수 3명과 골키퍼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속인 셈입니다. 수비진의 구조가 자신을 향해 쏠리면서 붕괴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하는 대신 텅 빈 공간으로 쇄도하던 마크 델가도 선수에게 아주 완벽하고 부드러운 패스를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델가도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여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은 직후 델가도 선수의 세리머니가 정말 눈에 띄었어요. 보통은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포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믹스드존 인터뷰 내용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델가도 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것은 나의 기술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자신의 득점 공로를 이렇게까지 동료한테 온전히 돌리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대체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이 나온 걸까요? 이 완벽한 골 뒤에는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이 주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델가도 선수가 아주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를 번번이 놓쳐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멘탈과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였죠.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보통 결과에 집착하면서 몸이 경직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슈팅하는 순간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힘내라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발목을 고정하는 각도, 킥을 하는 순간의 호흡, 그리고 시선 처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골대를 보지 마, 공이 회전을 느껴. 네가 억지로 차는 것이 아니라 공이 자연스럽게 궤적을 그리며 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차는 것이 아니라 공이 가게 만들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득점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지우고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주의를 전환시켜준 겁니다. 무너진 멘탈을 잡아준 거의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직접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고 연봉을 받는 30대 중반의 스타가 본인의 스타잇을 쌓을 수 있는 완벽한 득점 기회를 양보하면서까지 동료를 빛나게 하는 이 모습.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슬럼프에 빠진 동료를 끌어올리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룰에서는 개인이 돋보이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을 최고로 치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슛 할 거라고 전제하고 움직이는데 그가 이렇게 이타심을 발휘해서 동료들을 부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팀 전체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공격 옵션도 예측 불가능해지고요. 정확합니다. 동료를 성장시키는 것이 결국 상대에게는 더 큰 전술적 재앙이 되고 리그 전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가장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타주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뒤집어 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12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과 부상의 위험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외국인 용병이 아니라 미국 대륙 3억 명에게 스포츠맨십의 기준을 새로 세우고 거대한 리그의 시스템마저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기량과 고도의 공감 능력을 갖춘 개인이 어떻게 조직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맥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츠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한 명의 이타적이고 성숙한 리더가 거대한 리그의 규칙과 문화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들의 일상으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이 경쟁적이고 차가운 비즈니스 업계나 사회 조직에 이처럼 타인을 성장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고도의 공감형 리더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성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어쩌면 나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 전체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묵직하고도 매력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꼭 가져가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배움을 즐기고 깊이 있는 탐구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